예방,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저작권법의 역사와 보호되는 저작물 및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 침해와 유형 및 사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침해 예방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무엇이며 유형과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의 역사.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사팀 전민수 경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본 저작권법을 응용한 것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 칙령은 조선 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는데요.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10년 영국 앤 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나 무역 관련 지적 소유 협정권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에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설가 등의 저작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 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됩니다. 2.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영미법계 국가들 일부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문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소설 등으로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저작물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 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극 저작물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현이므로 저작 인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만 무보 등은 연극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저작물이란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 등으로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건축 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이란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으로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형 저작물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프로그램, OS, 게임 등으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제17차 개정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저작물이란 백과사전, 명치선집 등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앞에서 살펴본 보호되는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들로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편집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선택, 배열 등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띈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의 학술,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이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 사진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4. 저작권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 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어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어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작자,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 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 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됩니다. 먼저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 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하며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송신권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 음성 송신이 포괄되며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 미술작품과 같은 미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입니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를 말하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때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 소진 이론에 따라 그 배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고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 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5. 저작권 침해. 이번 시간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내용은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절차 등에서 복제,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호 이용, 공표된 것을 인용,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사적 이용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 복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등과 같이 특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물 번역, 편곡, 개작 등은 가능합니다. 6.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사례.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 중에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등 저작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심결에 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와 관련된 침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P2P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영화, 음악 파일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만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폰트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폰트를 사용하여 광고물 제작하거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물을 작성, 폰트 설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 UCC 등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무단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영화, 동영상, 만화 장면을 캡처한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게시물을 게시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저작권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률.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 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제재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형사제재가 가능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 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 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 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 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배포한 헤비 업로더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에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예방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에 존재하는 불법 복제물을 정리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혹시 블로그 등에 음악을 올리고 싶다면 배경음악은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사이트 등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영화나 음악 등을 함부로 인터넷에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이 작성한 SNS 게시물 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하며 대부분의 폰트에는 저작권이 있으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한 폰트도 존재하므로 폰트 사용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다음과 같이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초범에 한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재 청소년 경미사건 각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미사건 각하제도는 2007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한 청소년이 심적 부담으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매년 연장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회에 한해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단,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분 핵심 포인트.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하였습니다. 그 후 1684년 독일 황제 칙령에 의하여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되었고 1710년 세계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은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나 지적 소유권 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은 작가의 독자적 사상, 감정의 표현이 담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표현된 것, 즉 이미 출판되어져 있는 책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와 같이 고정되지 않은 저작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합니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호되지 않은 저작물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고시, 공고, 훈령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들로 공익적 견제에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경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행사가 가능하며 저작 재산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유형에는 SNS 등의 게시물을 게시자 허가 없이 무단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사례, P2P 프로그램의 소설, 영화, 음악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행위, 동영상을 캡처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화, 드라마, 만화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등의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음악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 UCC 등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폰트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로 저작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명시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PC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파일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를 이용하여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업로드하지 않도록 합니다. 타인이 작성한 SNS 게시물 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폰트 또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